네, 오늘은 정의연대에서도 같이 연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김상민 사무총장님 와 계신데요.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입니다. 그동안 저희 정의연대 문화클럽, 새날희망연대 아나키스트 의열단, 전두환심판 국민행동 등은 방학선 특검 촉구 비대위를 구성하여 투쟁하여 왔습니다. 윤지호의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방학성 특검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조선일보 앞에서는 당시 일가의 폐륜과 장제연 사건에 관련하여 조선일보사 사주들의 자수를 촉구하였습니다. 4월 23일 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현재 이들은 경찰청 중대수사범죄처에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 14명은 첫째, 길태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영건 검사장, 유상검 3차장 검사, 윤재필 부장검사,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정식 검사, 강혜원 전 부장검사, 방종원 방상우 대표 아들, 강용훈 코리아나 스텝과장, 권지진 대검찰차장, 장제연 술자리에 있다고 보고된 자입니다.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 조희천 조선일보 기자, 마지막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 4명을 장제연 사건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장제연 리스트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특히 홍준표는 윤지호 씨가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여 당시 단역으로 있을 때 이름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특이한 이름으로 지목하여 과거사위에서도 밝혔던 인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방학성 특검이가 밝히자마자 이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저희 시민단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5월 7일에는 윤지호가 장제연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거짓말장이라고 김대호, 김수민, 박훈 등 이러한 자들이 엄청난 음해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메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면,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파시스트 언론 공작에 따라 이들은 윤지호에 대한 엄청난 증언을 모독하기 위한, 증언을 더럽히기 위한 공작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음해 세력들은 당시 국정원 박 팀장이라고 하는 자와 국정원 요원이라고 하는 자의 전화번호를 특정하여 우리가 이들을 중대본부 수사처에 신고하였습니다. 추가로. 그렇지만 이들은 더욱더 저희 음해 공작들을 시작을 하여 대부분의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보게 되면은 장제연을 모른다, 윤지호는 거짓말장이다 라는 어떤 이러한 형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길에 조선일보와 박훈, 김수민 이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호 기자가 모금을 하면서 했던 신한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모금 윤지호를 고발하고, 또한 언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등 하면서 대대적으로 음해 공작들을 펼치고 당시 장제연 사건은 국정원 관련의 진상조사와 의문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제연 사건 전부터 청와대 민정라인과 국정원 요원들이 장제연 주변을 맴돌다가 장제연 의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이 기관의 판사들에게 촛불로 기소된 사람들을 즉각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제2의 광우병 사건이 발발하게 되고 제2의 촛불이 일어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한 연예인 사건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장제연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건을 덮는다는 격언에 따라 희생된 장제연 사망사는 그 이후 국정원이 동원이 돼서 봉은사에서 유서를 삭제하고
모든 증거인멸이 끝난 3월 7일 죽고 나서 3월 12일에서야 비로소 언론에 보도하게 됩니다. KBS 보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영철 대법관의 광우병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묻혀지게 되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정원과 정권이 개입한 의문사인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장재현 씨와 김지우 씨의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 일본으로 출국까지 계획한 그 상황에서 죽었던 이 장재현 사건은 반드시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재조사돼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러한 공소시효 운운은 참으로 터무니없고 가증스러운 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의 구조 방해를 증언한 홍가희 씨 경우도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들은 한때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씩 쏟아내면서 홍가희 씨를 음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3년이 지나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났으며 디지털 조선은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고 지금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그 언론기관과 기관들은 1,000만 원씩 지금 주유 소송을 당해서 다들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받고 있습니다. 윤지우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언론기관들은 이 모든 사건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건을 쏟아냈던 그 기자들은, 그 언론사들은 단 20건의 보도로 이 사건을 덮고 있습니다. 윤지우 씨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재현 씨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가 권력과 정보기관이 동원된 범죄인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국가기관의 권력형 성범죄인 장학선 사건에 대해서 권력 유착을 철저히 밝히지 못할 경우 세월호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국민적 공분은 문재인 정부에게 향해 결국 국민심의 심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